쫓기듯 안 나가던 미안합니다. 이 기침이 목이 이렇게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자꾸 납니다. 윤석열이 국힘당을 탈당한답니다. 참패 책임 뒤집어 쓸까? 모르죠. 다 오늘 신문에 난 겁니다. 매일경제에서 무디스 그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번 이렇게 그 신용 등급을 국가별 신용 등급을 한번 하향 조정하면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무디스가 S&P 스탠다드 그다음에 이 무디스가 이 3대 신용평가사잖아요. 이 신용평가사들이 굉장히 국가의 그 채권 발행, 국채 발행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한번 내려가면 국채 발행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망한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망한 거죠. 이 망할 수밖에 없게 행동하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런 놈을 뽑았냐는 거예요, 나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처음부터.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이사 오는 것부터 하여튼 이상한 짓만 계속 골라서 하는 거예요. 몰상식한 놈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녀석을 그대로 내쫓고 감옥에 쳐넣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정상을 되찾는 길입니다. 직위원이는 윤석열을 탈옥시킨 놈이죠. 그러니까 법원도 조희대처럼 직위원, 검찰 말할 것도 없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 한덕수, 최상목 이놈은 모피아잖아. 모피아도 완전히 썩었어요. 내가 한국은행 들어가서 몇 년 일하는 동안에 이 모피아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럴 일이 있는데 그때 재무부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국은행 들어갔을 때 재무부, 내무부, 그다음에 문교부 이렇게 세 부서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잡아먹는 괴물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재무부, 내무부, 그다음에 문교부. 재무부는 완전히 그 범죄 집단이에요. 모피아 조직이죠. 깡패 집단이죠. 순전히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무부는 뭐냐? 전 그 공무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전 공무원들을 자기네가 통제합니다. 인사, 조직 이런 거. 지금도 지방 분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각 도지사다. 그 지금 내무부, 지금 그 옛날 내무부 거기 다 파견 나가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룸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행안부죠 지금. 지금은 교육부라고 부르는데 문교부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의 교육 방식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려요. 생각하지 말고 국가가 가르치는 대로 해. 딱 그 식으로 교육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그냥 거기에 외우라고 하는 게 엄청 많아. 다 외워야 돼. 돌아버리죠. 애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나라 다 말아먹는 애들이 다 어디 나온 거예요? 서울대 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애들이 결국은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실현하겠다.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 데이터 센터를 두고 고성능 GPU 5만 개를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합니다. 그 AI를 하려면 그 데이터가 모여야 돼요. 지금 판결문이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법으로 판결문은 일주일 내에 즉시 공개하도록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AI로 그 재판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없어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상법을 개정하고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고 이런 것은 뭐 그냥 하면 돼요.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합니까 이게. 두 번째로 내란 극복하고 K민주주의 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계엄선포 시 국회 이거 굉장히 이 공약은 중요합니다. 이 공약은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이미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해야 되죠. 미니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검증하려고 여기다 지금 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되지 이제. 계엄 선포 시 국회 계엄 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그다음에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민통합 추진, 검사 수사 기소 분리, 검사 파면제도 도입 등 검찰개혁 완성하고 대법원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합니다. 사법개혁을 완수한다. 네, 직접 민주주의가 없는 채 사법개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 얘기, 최강욱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법관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을 그 독일처럼 기능별로 다 나눠서 부문별로 다 나눠서 5개 내지 6개의 법원 체제로 간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5개 내지 6개가 되는 거죠. 대법관들 한 300여 명 뽑아야 되고 그 독일보다 우리가 국력이나 인구수가 작으니까 독일은 330명 정도 되는데 대법관이 우리는 뭐 한 200명 정도로 뽑으면 되죠. 100명 뭐 어쩌고 하는데 그 100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여기에 그 헌법재판소도 좀 개선해서 그 재판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계손상공인 활력 증진하겠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 방법까지 종합 발안을 마련해서 일반 그 서민들 살 수 있도록 좀 숨통이 트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이것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기본사회가 되도록 해야죠. 그 을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 국방을 문민화하고 문민화해줘요. 그 군대 군 장성 있고 국방부 장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자체는 민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3군 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 그거 나왔는데 이것은 그 누구냐? 그놈이 누구지? 정책위 의장 하는 진성준이 발표할 때 보니까 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던데 모르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군 정보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평화 분위기 조성하고 그래서 남북 교류 뭐 이런 건 여기 안 들어갔어요.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남북 교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주 에이펙 금년 말에 경주 에이펙이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질적 수준을 높여. 우리 의료 시스템하고 이렇게 그 보건 제도는 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독일 유학 때는 이 독일 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수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독일은 무상이죠. 의료보험 들은 사람들은
다 무상 어디 가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목이 아프구나 이렇게 가면 이비인후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다 보고 뭐 코도 보고 뭐 다 보고 그런데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800원. 미국 같았으면 이렇게 진료받으면 10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100만 원 이상. 미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의사,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종행정수도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식민지를 임기 내 건립합니다. 그럼 바로 대통령으로 6월 3일 날 6월 4일 날 바로 대통령 취임하기 때문에 좀 문제인데 뭐 얼마 있다가 청와대 수리해서 그걸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서울은 이제 금융 상업 뭐 이런 도시로 하고 수도는 절로 가면 됩니다. 세종으로 가면 됩니다. 이름도 잘 줬어요. 세종 임금이 살던 곳은 아니지만 세종이라는 이름도 좋아요. 세종 행정수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서 5개의 초광역권을 만들고 3특별도를 만든다. 그런 거죠. 제주도, 전북, 강원도 이렇게 3 그리고 나머지는 다 5개로 쪼개서 초광역으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노동존중사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4.5일제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4일제로 하고 곧바로 이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 1900시간인데 OECD에서 최장으로 일하는 나라죠. 멕시코 말고. 빨리 노동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아동청년 어르신 모두 잘 사는 나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합니다.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의 복지정책을 강화합니다.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 진성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발표할 때 보니까 이게 12일 날 발표했습니다. 5월 12일 날 첫 공식적인 대선 유세를 하는 날 발표하는 걸 제가 그걸 봤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되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구현하여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합니다. 기후위기 적극 대응하는데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마련해 가지고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쇄합니다.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합니다. 아주 좋은 잘 세웠어요, 정책들을. 근데 내가 좀 보완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분권화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크립토 산업이 10대 공약에서 빠진 것은 아주 아쉬워요. 정책위 의장을 하는 게 진성준이 이 크립토를 잘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그럼 다 물어보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